김지욱의 맘스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품격 육아 방송 김지욱의 맘스타 단독 진행이죠. 단독 MC 김지욱입니다. 저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단독, 오직 저 넘버 원. 그래서 단독 MC 방송입니다. 옆에 비우는 소리 들리시죠? 하여튼 뭐 혼자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나홀로 집에 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북톡 시간입니다. 전문가분을 모셔놓고 전투 육아 시작하신 분들 뭔가 정보를 얻고 싶으신데 고민 많잖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삶의 지혜도 얻으시고 정보도 얻으시고 유쾌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일단 먼저 책으로 만나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책 표지가 딱 있죠.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일단 이분입니다. 이분 옆에 계신데 옆에 계시니까 일단 바로 모실게요. 되게 정말 반가운 분입니다. 왜냐면 저의 두 아들을 직접 받아주신 선생님이에요. 산판 아니고요. 선생님이신데 강서에 있는 미래아이 산부인과 원장님이시고요. 병원에 진짜 얼굴이세요. 유지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산부인과 의사 류지연입니다. 여기서 만나니까 되게 반갑고 낯설기도 하네요. 저는 한번 꼭 뵙고 싶었고 기회가 되면 제가 우리 김재욱 씨 칭찬을 진짜로 꼭 한번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은 첫째 임신 때는 많이 오시는데 둘째 때도는 잘 안 오세요. 근데 둘째 때도 되게 열심히 오시고 또 와서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와이프분을 되게 많이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건강도 당연히 궁금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어봐 주셔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오늘 김재욱 씨가 이런 맘스타를 한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하실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들 하나씩들 갖고 계신데 흔히 말하는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노란색 책이 이제 많잖아요. 원래 이 책의 모토가 노란 책을 잡자로 나온 거예요. 잡으실 거예요? 그 노란 책이 10년간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이 책을 같이 기획한 분이 우리가 그 책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낸 거죠. 지금 근황은 어떤 겁니까? 잡진 못했습니다. 나름 이제 쫓아가고 있는 책입니다. 잡기 위해서 그렇죠. 공략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뭐가 좀 다르나요? 그거는 이제 이거 다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까놓고 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직접 현장에서 그렇죠. 임신 10개월 동안 산모를 만나고 또 출산을 하는 사람이 산모들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대면하면서 질문하는 거, 요때 몸이 이래라는 걸 느끼면서 직접 개월수별로 이렇게 보세요. 여기 1월부터 10월에서 출산 후까지 이렇게 챕터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라 저희는 나름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냈죠. 홈쇼핑 방송 아니고요. 맘스타, 김지욱의 맘스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쪽부터, 왼쪽부터. 안녕하세요. 저기 구로에서 온 예린이 엄마입니다. 예린이 엄마. 네. 아이가 57일 됐어요. 57. 네. 깜짝이야. 아니 붓기가 별로 없으셔가지고 붓기가 좋네요. 이게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까 57일 그거 말고도 붓기나 전체적으로 지금 어떠세요? 57일 된 엄마로서. 아니 57일 된 엄마 같지가 않네요. 화장도 예쁘게 화사하게 하고 오셔가지고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소개할 때는 홈쇼핑 같고 이렇게 보면 또 진품 명품처럼 하나하나 또 전문가가 이 작품은 이런 느낌처럼 봐주시니까 좋네요. 더 느낌이 좋네요. 자, 우리 두 번째 맘스타. 안녕하세요. 저는 8세 딸 아이와 14개월 된 남자아이를 둔 남매 엄마입니다. 어때요, 전문가님? 이분은 어때요? 저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베테랑 엄마인 그 포스가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면은 육아의 고수 단계에 이르신. 이분한테 섣불리 대답할 때 좀 신중해야 되나요?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자녀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6살 딸아이. 딸아이? 네,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네네. 어떻게 의사가 생각한 둘째는 계획이 되나요? 저도 낳고 싶어요. 낳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했던 얘기가 터울 찐 거 때문에 고민이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터울 줘서 낳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이 터울이 5살 이렇게 벌어지게 생겼거든요. 지금 가져도. 그래서 아이 터울이 많은 엄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였죠. 오히려 거꾸로 전문가분에게 조언을 둘째에 대한 조언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둘째 꼭 낳으세요. 네. 뭐가 입장이 바뀌는 것도 너무 웃기다. 전문가분이 갑자기 공손하게. 네, 자 우리 세 번째 맘스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서 온 38개월 그리고 뱃속에 아기가 있는 둘째 엄마입니다. 입덧이 한참이신데 여기 앉아 계시느라고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지금 입덧 계속 하고 계세요? 네네. 어떤 거에 제일 민감하세요?
고기 냄새를 잘 못 맡아요. 네. 먹긴 원래 먹고?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요 아예 안 아예 못 먹지 먹어요. 못하고? 네네네. 첫째 때는 고기만 먹었거든요. 이런 분들 냉장고 열 때도 되게 막 예민하시잖아요. 그럼요. 냄새에 되게 보통은 네. 대부분 냄새에 많이 예민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막 구역 구토감은 없더라도 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무거워요. 많이 무거워가지고 기분도 많이 예민해지고 힘들 때긴 한 것 같아요. 초기에는. 진짜 출장으로 왕진 와주신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하면 바로바로 검지해 주시니까 오 신난다 신난다. 질문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귀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기 뒤에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책을 홍보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 책 내용을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쏙쏙들이 한번 얻어가는 제일 얻는 시간 가져볼게요. 일단 뭐 가장 흔한 질문일 수 있지만 또 다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질문. 모유수유. 모유수유 자체만 네 글자만 들어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엄마들이 뭘 궁금해하세요? 주로 엄마들 뭐 궁금해요? 모유수유하면? 저는 전량이 좀 작은 편이어서 오히려 혼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은 건지 모유수유만 전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유수유 양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모유수유를 할 때 모유수유를 늘리려면 아이가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50을 생산했는데 부족하고 뭔가 더 요구하는 아이가 이제 빨잖아요. 그래서 서킹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더 필요하구나라는 게 뇌로 신호가 가면 우리 몸은 50을 만들다가 70을 만들고 썼는데도 모자르네? 그럼 이제 다음에는 90을 만들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유수유를 잘하려면 분유를 주지 말고 무조건 물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약도 먹고 한약도 다려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완모를 하고는 싶은데 양이 안 돼서 분유를 혼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노력은 조금 더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유를 먼저 줘보는 거죠. 먼저 모유를 주면서 아이한테 먼저 이렇게 빨리고 그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분유를 채우는 식으로 하면서 조금 더 모유수유에 대한 몸에서의 반응을 조금 더 끌어올 수는 있는데 그걸 할 때 중요한 거는 안 되는데 무리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래서 모유수유가 완모가 좋죠. 당연히 완모가 좋은데 마음대로 다 안 돼요. 그게 생각처럼 다 되면은 당연히 좋은 건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그거를 따라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와. 네. 근데 모유수유가 네. 짧게 할 수도 있고 뭐 길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의 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짧게 하면 네. 엄마들이 걱정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는 면역력이나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후에 다른 걸로 분유나 다른 걸 좋은 걸 얘가 커가면서 먹여서 영양 보충이 될 것인가. 저도 되게 짧게 했거든요. 네. 근데 뭐 분유 먹고 했지만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데 맞아요. 후로도 작업이 되는지 후작업처럼 짧게 끝난 아이들은 좋은 거나 딴 걸 뭐 갈아먹이고 뭐 해서 작업이 되는지. 왜냐면 엄마는 끊겼는데 어떻게 해요?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엄마의 어떤 천연적인 면역 성분을 많이 갖고 태어나는 것, 그 모유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양식이자 가장 좋은 거는 모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분유에도 이제 그거를 보충하게 하는 면역 글로불린 같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게 요새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유 수유만 했다 그래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꼭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모유에 없는데 분유에 더 첨가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꼭 분유를 먹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100% 더 건강하지 못할 거야 또는 감기에 더 많이 걸릴 거야라는 거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자꾸 모유 수유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정말 너무 좋은 엄마고 최고인 엄마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엄마들이 되게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처음에 이제 아이를 낳자마자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 죄책감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저도 조금 그러긴 했는데 분유를 먹어도 아이는 똑같이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유 수유 중에는 정말 자연 피임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대요. 정말 그런가요? 그럼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진짜 되나요? 모유 수유를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모유를 만드는 호르몬이 막 생성이 되잖아요. 신호를 다운시켜 버려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배란 신호를 차단해요. 차단이죠? 차단을 약간 해요. 다운만 하고 10분 남거나 이런 게 다시 아니라 복원되는 건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피임이 되거든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완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85% 이상은 수유를 하셔야 되고요. 또 직접적으로 눈으로 비치는 생리가 없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은 지 6개월 이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못 그러니까- 지키겠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배란 신호 자체를 이렇게 억제해서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배란이 안 돼서 자연스럽게 피임이 돼요. 모유 수유 자체가 배란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수유를 하고 있거나 또는 수유를 끊는 지 적어도 3개월이 채 안 된다면 생리불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큰일 났구나, 왜 이러지? 라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그냥 피임을 생각하신다는 건 부부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 신경 안 써. 우리는 생길 일이 없어 이런 분도 계신데 신경을 쓴다는 건 부부관계가 좋으신 거고 최근에 저는 제 사연으로 에피소드로 그게 있었어요. 아기가 나오는데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아빠가 끊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권장을 받았어요. 팁이 있어요. 아빠들이 둘이서 손잡고 가라. 다른 아빠랑 네, 가서 했다 그러고 정관수술 했다 그러고 그냥 오는 경우에 있대요. 아 했어 들렸어 했어 이러고 거짓말하는 분이 있어서 셋째가 생기는 분들 계셔서 네. 네, 갈 때는 옆집 아빠와 같이 손잡고 가서 마무리를 잘 하고 와라 서로 했나 확인하고 와라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거 중요시하는 분들 사실은 걱정도 되지만 부부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좋으니까 걱정하는 거고. 네, 그럼요. 네, 아내가 이런 거 신경 쓰거나 힘도 또 셋째를 갖기 자녀에게 안 잡으셨으면 남자가 가는 것도 맞다 생각하는데 저도 또 아직 못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아들 둘을 낳고 네. 이제 저희 병원에서 나팔관 결차를 했어요. 네. 여성분이. 진짜? 그러고 2년이 지나가지고 셋째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뒤늦게. 요새는 굉장히 아이 갖는 터울이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로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시험관을 해서 셋째를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신중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당장은 아이를 둘 낳고 나면 너무 힘들고 몸이 네. 후되고 이제 괴로우니까 네. 난 다시는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임신은 없어, 출산은 없어라고 하지만 사람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그렇게 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방송을 떠나서 제 솔직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왜 전했냐면 제 정관 수술을 막아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 아내가 이제 여자니까 여성 검사나 그죠, 이것들 그죠, 갔었는데 한번 물어봤대요. 유지원 원장님한테 제가 이제 셋째 계획 없어요? 물어보시길 셋째 계획 없어요. 우리 남편 정관 수술 시킬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마음 변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아직 제가 남자로서 또 온전한 남자로서 지내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모르겠어요. 근데 힘들긴 하니까 셋째는 늘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딸이나 뭐 이렇게 원하는 성별이 보장이 안 되니까 했다가 저는 아들 하나 더면 아들 셋이면 집안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하여튼 뭐 괜찮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친절한 답변이 너무 좋습니다. 좀. 각각의 피임법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빠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시술이 들어가나 뭐가 그러면 그냥 미안해 이제는. 그쵸. 아이 낳아준 것도 너무 대단한데 거기서 또 뭐 하라고 루프를 하든 뭐 또 보니까 가서 그 절차가 너무 그래서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할수록 제가 가야 되는 걸로 뭔가 판가름이 나네요. 야, 일단은 뭐 아이 낳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낳고 나서 계속 또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있고 조리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안 지키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모르겠는데 그럼요. 나중에 진짜 막 어른들 하는 말대로 비만 오면 쑤시고 이럴 정도로 그냥 몸이 나중에 아픈 건가요? 아프더라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어떠세요, 몸? 지금 약간 골반이 아픈 것 같고 가끔 이제 사실 조리원을 저도 2주를 하고 네. 도우미 분을 2주를 썼거든요. 근데도 이제 나머지 거의 한 달 정도는 저 혼자서 제가 하다 보니까 몸을 돌볼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먹을 것도 제때 못 먹고 아이 수유하거나 할 때도 자세도 아이한테 이렇게 맞아요. 맞춰서 하다 보니까는 등이 많이 아프고 맞아요. 이 팔도 자세 아프고. 이게 손도 아프고. 네. 결국에는 산욕기 어떤 이제 몸이 돌아오는 그런 장기 구조적인 문제로는 한 6주 정도를 저희가 내다보는 보고 있지만 완벽하게 몸이 어떤 면역 체계도 다시 내 원래로 돌아오고 내 원래 건강했던 체력을 찾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나 싶어요. 예. 아직 갈 길이 먼데요. 네, 갈 길이 멉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조리를 잘 해야 네, 나중에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는 또 조리 기간이 좀 달라요. 그건 아니요, 전혀 상관없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욕기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분만 방법에만 차이인 거잖아요. 둘 다 똑같은 임신 10개월을 겪었고 임신 기간 동안에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연 분만과 제왕절개의 회복 과정은 차이가 없습니다. 단 그 제왕절개한 분들은
처음에 걷는 게 느려요. 자연분만하신 분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걸을 수 있지만 제왕절개한 분들은 편하게 걸으려면 한 이틀에서 3일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의 차이는 확실히 있지만 그 다음에 수유를 하고 산욕기에 느끼는 회복 과정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더 궁금한 게 많을 정도로 왜냐면 아이를 갖기 전에도 뭐 경부암사를 맞춰라부터 뭐 비싸지만 그건 해야 된다 뭐 별 얘기 다 많은데 궁금한 게 더 많으실 텐데 지금 뭐 8주 어머니 네. 둘째 8주 지금 배가 아픈데. 아 그래요? 누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좀 거 아니에요? 편하게? 배 아파요? 어디 오래 앉아 계셨죠? 어떻게 아니 살짝 땡기는데 이런 거는 회사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당기죠. 이렇게 땡기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좀 킹맘이죠. 괜찮은. 일을 또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누워 있을 시간이 많지 않고 네. 또 직접 움직이시니까 네. 이런 그래서 건 땡김이 좀 괜찮을까요? 보통 그럴 때는 일단 쉬세요. 뭔가 이제 컨디션이 좀 불편한 거니까 누워서 쉬어서 경과를 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좋아졌다. 거짓말처럼 없어지면 대부분 크게 걱정할 증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했는데도 계속 아프거나 또는 피가 나거나 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고요. 아 잘하셨네요 그냥. 저 왕진 맞죠? 출장 왕진 맞죠? 검진을 받고 왕진입니다. 있는데. 검진. 네. 여기서 검진을 받고. 질문 하나만 저 더. 궁금한 게 그렇죠. 네. 역시 네. 57일. 제가 자궁에 근종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첫째 아이를 지금 낳고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자궁 근종도 조금 사이즈가 줄어들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둘째를 갖게 될 때 처음에 임신을 할 때도 누구는 근종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지만 좀 임신이 수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누구는 근종을 안 떼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서 어쨌든 임신은 됐는데 둘째를 계획하면 이게 근종을 좀 제거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럼요. 근종은 되게 많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몰랐을 뿐이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내 근종의 크기가 조금 큰데 위치가 임신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바깥쪽에 있는 근종이면 일단은 그냥 가지고 사시면서 네 그렇게 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네.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그것도 맞아요. 아닌데다가 네. 또 위치에 따라 또 다르고 크기에 따라 다르고. 맞아요. 예. 수유를 오래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근종은. 예. 근종 사이즈가 사이즈가 줄어들 더, 때. 네, 조금 더 네. 그래요. 수유랑 또 연관이 있군요. 네. 야, 정말 57의 엄마는 오늘 많은 거 얻어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네. 이 책을 또 홍보도 할 겸 아이고. 딱 짧게라도 강연처럼 짧은 그냥 맛보기 강연처럼 요걸 딱 말해주면 저런 거 이런 거 궁금해할 만한 거 딱 제가 쪽집게 과외처럼. 이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로는 태반이 있던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에 탈락돼야 되는 자궁 내막이 이제 흘러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약 2주에서 3주 정도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출혈이 아이를 낳으면 2주에서 3주 정도 지속될 거고요. 혼자 집에서만 고민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이를 낳은 지 지금 한 30일에서 60일 이렇게 한 100일 있는데 분비물에서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로 때문에 오로가 안 끝나서 분비물이 많이 난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질염에 걸린 건 아닌지 왜 이렇게 안 나던 그런 분비물에서 냄새가 많이 나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직접적으로 성적인 접촉이 없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은 왜 자꾸 냄새가 나고 그래요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정상적인 좋은 세균인 젖산균이 항상 질 속에서 있으면서 면역을 지켜주거든요. 경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아이를 낳은 전후에 아까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면역체계가 한번 흔들리면서 다시 몸이 한번 리셋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내 몸에 살고 있던 정상 세균층, 특히 이제 나쁜 세균을 억제해주는 그런 젖산균의 활동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평소에는 원래 활동도 하지 않았던 내 몸에 있는 특히 이제 뭐 소변이나 분변, 피부에 있던 균이 평소보다 더 잘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엄마들 요 시기에 자꾸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불편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출산을 하고 나면은 한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세정제를 쓰는 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게 또 질병이라고 명시하면 또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병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고 먹는 약을 쓰셔야 될 필요는 대부분은 없고 그냥 보통 저희가 보조적으로 괜찮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걸 한번 봅시다 하면서 세정제 같은 거 쓰면서 보세요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이제 너무 많이 정보가 노출이 되면서 너무 많은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산모를 보고 느낄 때에는 네. 대부분의 산모들은 건강하고 아이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걸러내야 될 거는 걸러내야 될 것 같고 이제 편안한 임신 기간과 행복한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과하지 않은 엑기스만 뽑아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엑기스. 우리나라 사람들 엑기스 좋아하시죠? 네. 네, 여러 가지 뭐 혼합된 것보다 엑기스만 뽑았다는 거 요거에 좀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정하시는 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이 책 구매하실 건가요? 있습니다. 아, 있나요? 네, 네. 있으신 분? 있으신 분? 세 분, 국민 3분 중에 1명은 가지고 계신 네. 거예요. 저 김재훈 리서치로 봤을 때 네. 엄마 맘스타 3명 중에 1명은 보는 책이다. 네. 저는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홍보 더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분 일단 네. 주변에 알려주시고 유지 원장님 이거 사진과 똑같다고 꼭 얘기해 주시고 더 네. 예쁘신데요? 네. 이런 거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정말 실물이 궁금하시면 미래아이 산부인과로 찾아가시면 유지원 원장님 찾으시면 현장에 또 계시니까 네. 어떻게 더 알려주고 싶은 게 많으신데 나머지는 책으로 저희가 만족하면 될까요? 그래요. 아니면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또 막상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죠. 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네. 네. 오늘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나요? 전문가 북톡 함께 했는데요. 더 궁금하신 거는 이 책에 다 있대요. 5만 가지가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다 있으니까 이주연 원장님 믿고 이 미모를 믿고 한번 책을 또 구매하시면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행복을 전하는 분이니까 아마 그 행복이 그대로 책에 담겼으니까 보시는 분도 행복할 거고 저희 모토 아시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요 마음가짐으로 꾸려지는 방송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전문가분, 저자분 어떤 분이냐면요. 아빠 놀이 백과사전. 제가 지금 너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가 1시간 놀아줘야 될지 2시간 종일 놀아줘야 아빠 놀이를 제대로 해주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분 꼭 또 만나고 싶습니다.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빠 놀이 백과사전 저자 조준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북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